작년 자전거 중간이랑 기말 합친 거고요. 질문만 하겠습니다. 2번 너무 많이 틀렸어. 이번 세대감 문제인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지금 유리함수가 아닌 것이잖아.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야. 정확히 말하면 유리함수는 유리식 같은 거거든. 유리함수.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다항함수. 정확히 말하면 다항함수에다가 분수함수를 추가하면 유리함수겠지. 이렇게 유리함수는 큰 범위란 말이야. 마치 유리식이 뭡니까? 라면 유리수가 뭐라면 유리수는 뭐야? 유리수는 정수에다가 분수꼴을 포함한 게 유리수인 거잖아.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유리수.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문자 함수잖아. 문자를 보는 거야. 문자. 지금 이거 유리함수죠? 보면 이거 다항함수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면 루트 x, 야 루트 x가 아니라 루트 2가 붙어 있잖아. 야 이거는 무리식이 아니에요. 지금 y는 루트 2x 이게 무리식이야? 아니요. 이건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이건 숫자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분모에 있으면 분수함수, 문자가 루트 안에 있어야 무리함수야. 이거 다항함수입니다. 항상 문자가 기준이야. 근데 누가 봐도 이거 5번이 아닌 거 지금 거죠. 그러니까 그럼 안 돼요. 함정에 걸린 겁니다. 항상 학교 시험 함정이 있죠. 유리함수가 아닌 것은 바꿔하면 무리함수 고르라는 거지. 무리함수를 고르라는 건데, 그래서 무리함수를 고르라는 거니까 이거 유리함수죠. 그죠? 이게 유리함수고요. 이거 전개하면 x가 루트가 안에 안 끼기 때문에 이거 다항함수야. 다항함수고요. 이거 무리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유리함수죠. 그래서 전개했을 때 루트 x가 사라진다면 무리함수가 아닌데, 전개해도 지금 다 전개해봤을 때 루트가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봐야 돼요. 전개하면 x 6 루트 x 플러스 9.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루트 x 마 10 루트 x 마이너스 20인데, 그럼 지금 얘가 사라지냐? 안 사라지면 루트 내부에 x 있으니까 다음 친구 무리함수겠죠. 지워지나 안 지워지나 반드시 봐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전개했을 때 무리함수가 지워진 상태지만 안 지워지죠. 무리함수입니다. 함정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이제 트렌디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어떠한 fx를 주고서 fx의 절대값이 어떠한 k가 등장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함수, 실근의 개수함수, 즉 어떠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내리는 어떠한 그런 형식이고요. 실근의 개수가 주 k인데 k가 뭐냐? k에 따라서 우리가 실근의 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 합의를 뭐니? 그럼 fx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fx 그리고 싶어요. 네,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는 유리함수야. 어떻게 그리죠? 이쁘게 해야죠. 이쁘게 하면 x 빼기 2분의 2 넣으면 6 더하기 5. 이게 x가 2보다 작을 때. 얘는 그대로. 이쁘게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x는 2와 y는 5니까 해놓고 k가 양수니까 1, 3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근데 우리가 2보다 작을 때만 쓰지. 그럼 요만큼만 쓸 겁니다. 요만큼만 쓸 건데 0는 뭐 나오니? 0는 2야. x에 0을 넣으면 2거든. 뭐 이쯤 있겠죠. 뭐 2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엑셀표는 뭐 5보다 사지만 필요 없고요. 뭐 이 정도 뭐 이런 느낌으로 x가 2보다 작을 때 유리함수를 그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2, 마 3이야? 2, 마 3이니까 뭐 이쯤 있어. 여기서부터 1, 3은 뻗어나가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모아야 돼. 이게 지금 y는 절대값 fx의 y는 fx의 그래프인데, 내가 찾고 싶은 그래프는 뭐냐라고 하면, 내가 찾고 싶은 그래프는 뭐야? 다음 친구의 절대값인 그래프거든. 그러면
뒤집어 올린다. 항상 내가 알려준 걸로 외우라고 했죠. 어떠한 함수를 그려놓고 오른쪽 전체 절대값 치면 x축 아래를 접어 올린다 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절대값을 풀어야지만 함수의 그래프 문제에서는 식은 이제 일단 안 필요하니까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이 중요하니까 항상 기본 그래프에서 오른쪽 전체의 절대값 치면 x축으로 접어 올린다야 유형 4개 있거든. 이름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니까 정확히 외워야 돼요. x축으로 x축 정확히 말하면 x축 아래를 x축으로 접어 올린다. 줄여서 그냥 x축으로 접어 올린다. x축 밑에 있는 것만 접어 올리면 돼요. 왜냐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여야 돼. 밑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그럼 이제 얘 올라가면 얘가 지금 2,3이잖아. 그럼 제일 접어 올리면 뭐가 되겠어 여기가? 2,3. 그대로. 그 다음에 이거 무리함수라서 이거 여기가 닿는 게 아니라 쭉 올라가는 상태가 돼요. 이거 무한히 올라갑니다. 즉 무리함수는 무한히 증가하는 겁니다. 무리함수는 점근선이 없어요. 그 다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치 밑으로 저 올려야 되는데 마찬가지 x축 2는 그대로 살아남을 거고 x축 아래만 저 올라갈 건데 얘가 점근선 x는 2가 정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저 올리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게 절대값 fx의 그림이겠지. 그 다음 뭐하지?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fx랑 y는 k 어떠한 가로선이 있어서 얘랑 어떤 y는 k 이렇게 생긴 어떤 가로선 y는 절대값 fx랑 y는 k의 서로 다른 실경의 수, 즉 교점이겠죠. 함수 그래프에선 교점의 개수가 4개도록 하는 k는 몇 개니? 그러면 지금 k가 음수일 때 그려봤는데 교점이 안 생기죠? 그럼 언제 처음 교점이 생기냐면 k가 0이면 처음으로 생겨요. 2개. 그러면 더 올라가면 이러면 4개죠? 그럼 언제가 경계선이냐면 k가 0일 때가 경계선이었다는 소리네. 이게 k가 0일 때야. y는 0이겠지. 이제 2개입니다. 올라가면 4개죠? 언제까지 4개냐? 4개. 4개는 언제까지 4개냐? 3 전까지. 요 전까지 4개인가? 요 전까지? 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3개. 3개. 2개. 계속 2개네. 무한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만 한 개 아닌가요? 여기 무한히 올라간 겁니다. 2개예요. 그 때문에 4개는 언제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까지네. 1, 2, 3. 여기까지. 얘가 k가 3일 때고 왜냐면 얘가 2,3이니까 다음 친구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2,3. 그럼 얘가 요 사이에 있을 때. 근데 지금 보면 k가 0일 때는 교점이 2개야. 근데 k가 3일 때는 교점이 지금 4개. 4개죠. 그냥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는 등호가 들어가 무리함수에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인 겁니다. 정확히 얘도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k가 3일 때 4개, 이거 2개. 그럼 그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4개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고 k가 0일 때 등호 안 들어가고 k가 3일 때 등호가 들어가니까 만족하는 k는 1, 2, 3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3개, 2개. 정확히 말하면 y는 fx에다가 절대값을 치면 절대값 fx의 정확한 표현은 절대값 항상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것과 절대값 내부가 음수인 것 두 번 푸는 거거든. 그럼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건 절대값이 사라지면서 그대로 나올 거고 절대값 내부가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어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정확한 뜻은 해석하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말하는 겁니다. fx 양수다. 그러면 이게 기준이야. 얘가 y는 0이기 때문에 얘 위에 있는 그래프가 얘야. 얘는 x축 위를 말하는 거고 얘는 fx가 0 작을 때 얘는 x축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냅두겠다. 원래 그대로. 근데 x축 아래에 있는 건 뭐 하겠다? 원본 함수를 마이너스 붙이겠다.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y는 마이너스 fx는 실제로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y자리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서 x축 대칭시킨 거예요. 그래서 접어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걸 밑에 있는 파트를 뭐 하겠다? x축 대칭해서 올리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쓸 거고 x축 아래에 있는 건 뭐 하겠다? x축 대충 시키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저거 올리면은 오목볼록 잘못 그렸네. 얘가 지금 여기니까 볼록하게 그려야 되는데 오목하게 그렸죠? 그렇게 생겨야지. 내가 잘못 그린 겁니다. 오목볼록 반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9번을 보면 정의역이 마사, 마삼, 마이, 마이 1, 2, 3, 4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가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 fx의 개수가 뭐니?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x에다가 이상한 그냥 모든 x, 뭐 모든 n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대. 그럼 다 넣어봐야 됩니다.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다 넣어봐야 돼.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뭐라고? 수학은 효율을 따지면 안 됩니다. 수학이 학문에서 효율을 따지는 순간 그래서 x에 1 넣어보는 거야. x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절대값 1 빼기 요건데 넣고 보니까 1 넣은 상황과 마일 넣은 상황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 이게 1 넣은 거고 이 마일 넣은 건데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한 개만 넣어보겠다. 1는 거랑 마이는 거 똑같죠? 마찬가지 2는 거랑 마이는 거 같은 상황일 거거든? 그죠? 그래서 딱 한 개만. 이런 거는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는 게 맞긴 하지만 보통은 대시형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것만 카운팅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똑같은 상황을 발생하기 때문에 딱 한 개만 해보면 됩니다. 얘만 해보자. 이게 뭔 소리냐? F1 빼기 F 마일 F1과 F마일이 차이가 1 아니면 마일이래. 그러면 지금 X가 마4, 마3 뭐 이런 식인데 X에서 X로 갈 건데 지금 이 두 개는 항상 차이가 1이 아니면 마일이래. 그럼 이 두 개가 중에 뭐가 있을까? 이 두 개가 세트로 가는 거거든? 그럼 얘가 마사를 가면 얘가 마3 이러면 차이가 1이죠? 즉 마일 1은 4, 3을 골라야 돼. 만약에 4, 4 고른다고 치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일 거 아니야. 얘가 차이가 1이겠지. 즉 마일 1이 갈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트밖에 없어. 맞아? 왜냐면 차이가 1 나게만 가야 된다며. 그러면 마4, 마3이면 차이가 얼마야? 얘에서 뺐으니까 1이죠? 뒤집어지면 마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마일 1이 갈 수 있는 건 대응을 보내보면 차이가 1, 즉 절대값이니까 차이가 1이란 소리야. 이 소리가 결국은 차이가 1이란 소리잖아. 그러면 마일 1이 갈 수 있는 건 마3, 마3 마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왜 안 돼요? 물어보면 이건 차이가 2입니다. 그럼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근데 6개의 세트 중에서 얘랑 얘 둘 다 되기 때문에 얘는 1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즉 마일과 1이 갈 수 있는 건 12가지밖에 없다고. 이게 끝났거든? 그러면 이게 그 다음 거 x가 2일 때 도 보내보면 마찬가지 2마이 2랑 마이도 차이가 반드시 1 나야 되는데 마찬가지 2랑 마이도 보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 둘이 대응되는 가지가 12가지인 거야. 결국은 함수의 개수는 x가 y를 고르는 경우에서 몇 개라고 물어보는 건데 마일 1이 고르는 거 12가지, 마이 2가 고르는 거 12가지, 마찬가지 마3, 3도 12가지, 이것도 12가지, 다 12가지씩 발생하니까 동시에 진행되니까 12가지가 4번 발생한다. 그럼 답은 12의 4승이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지. 항상 간단한 식입니다. 어떤 식을 만족한대? 그럼 뭔지 모르겠어.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는 거예요. 다 해보냐? 다 해보는 건 중학생, 초등학생이야. 우리는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규칙을 찾고 싶어요가 본질이란 말이야. 그럼 딱 하나 해봐도 얘는 지금 뭐 특수한 상황이 없죠? 차이가 1만 나면 된다며. 뭐 2일 때 2, 3일 때 3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개만 해보면 됐었겠지. 야, 그리고 답이 이딴 식인 거 보면 한 개 해보면 나머지는 반복이 있구나 라는 이제 눈치를 좀 깠어야지. 보기만 보더라도 fx가 루트 7x야. gx가 다음처럼 또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럼 뭔 소리냐? 절대값 항상 어떻게 푼다? 절대값 내부에 대해서 범위를 나눠야 된다.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것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절대값 내부 양수라는 건 fx 빼기 f 인버스가 양수니까 fx가 f의 역함수보다 클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gx든 절대값을 풀어주면 fx 빼기 f의 역함수가 양수라는 건 넘겼으면 결국은 fx가 f 역함수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크면 사라져요. 그럼 f 플러스 f 역함수 빼기 f 플러스 f 역함수이기 때문에 지워지면 그냥 f 역함수네. 즉 fx가 f의 역함수보다 큰 범위에서는 fx래. 근데 뭐였지? fx에서 f 인버스였어. f 역함수였죠. 마찬가지 fx가 f의 역함수 작을 때는 반대의 상황에서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니까 사라지고 가로니까 지워지고 2분의 f 2x니까 그냥 fx네. 즉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그린 다음에 역함수도 그린 다음에 fx가 크면 역함수가 살고 역함수가 크면 fx랑 산대. 끝났어. 그리면 돼. 이렇게 절대값 해결하는데 야 보통 절대값 나오면 겉멋 안 푼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풀면 되기 때문에 할만해. 손 꼭 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무엇을 그려야 된다? 항상 yx를 같이 그려야 된다겠죠. 이렇게 yx 그렸어. 나 원함수는 시작점이 0,0이니까 이렇게 생겼어. 원함수. 그 다음에 역함수는 얘에 대해 대칭시켜내니까 역함수는 대칭 역함수에서 이렇게. 그럼 교점 어디서 발생했지? 이 교점이 기준입니다. 이 교점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 찾을 건데 나도 찾고 나중에 이 교점을 찾지만 이 교점을 기준으로 77이야. fx가 크면 역함수야. 즉 검은색이 요 범위 요거 0부터 y까지는 fx가 더 커. 또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함수에서 크다란 말은 y야. 위에 있다는 말하는 겁니다. 세로를 보는 거야 항상. 그러면 fx가 역함수보다 큰 범위는 여기거든. 이때는 누굴 쓰자? 역함수. 이것만 쓰죠. 마찬가지 뒤집어져서 인버스가 크면 역함수가 파란색 크면 fx 쓰겠대. 그럼 이렇게 생겼어. 끝났죠? 다 그렸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점선을 점선으로 다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그거랑 비슷한데. 마지막 거 그럼 이제 교점만 찾으면 교점은 뭐 하면 돼? 교점도 마찬가지 얘 역함 찾는 게 아니라 얘랑 누구랑? 얘랑 루트 7x랑 x랑 연립하면 원함수랑 역함수랑 교점 나오니까 계산해주면 7x는 x제곱이라서 0 또는 7이니까 0에서 만나고 이거 7이야? 그러면 다 했어. 이제 뭐 하자 이제 뭐만 하자 이제 얘랑 누구랑 y는 x 더하기 k 기울기가 1이고 y좌편이 1인 직선과의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 정수는 몇 개라고 물으면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야? 기울기가 1이니까 얘랑 평행해야 돼. 이렇게 돌아다니게 이렇게. 그럼 이제 교점이 딱 요거 요 상황이 몇 개? 요 상황 딱 이 상황 y는 x랑 똑같을 때 k가 0일 때 2개지. 더 내려오면 3개.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그럼 우리는 경계선이 뭐냐? 경계선이 뭐냐라고 하면 k가 0일 때 1번 특정한 7,7을 할 때 k가 0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경계선 뭐 할 때? 접할 때 지금 밑에 있는 이 친구랑 접할 때 특수한 항상 경계선은 항상 접할 때랑 특수한 점 지날 때예요. 접할 때. 그러면 이 사이에 있으면 교점 3개인 거지. 얘도 등호 안 들어가고 이 등호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접할 때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접하고 싶으니까 그럼 얘랑 접해야죠. 그러면 역함수를 찾아서 접하는 대로 해도 되고 혹은 무리함수 접하는 데 찾은 다음에 y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도 됩니다.
지금 보면 찾고 싶잖아. 역함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역함수를 안 찾고 그냥 루트 함수 이 친구에 대한 접점 찾은 다음에 걔를 얘에 대해 접어도 되게 합니다. 대칭일 거니까. 근데 얘는 역함수를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구해서 하면 역함수가 뭐예요 이거? x, y 제곱하면 x 제곱은 7y니까 역함수가 y는 7분의 1 x 제곱이야. 얘 역함수야. 얘랑 누구랑 접하고 싶다. y는 x와 k랑 접하고 싶다. 그럼 접하려면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 나와야 되니까 연립한 다음에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8분의 49인데 나눠지니? 뭐죠?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그럼 얘가 k가 마이너스 4분의 7이네.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등호는 둘 다 교점 2개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다음 사이에 있는 정수는 몇 개냐고 물어보니까 뭐예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마일. 그죠? 다시 보면 0부터 4까지 정의된 어떤 함수에 대해서 다음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지키라고 할 때 얘가 실근의 개수거든.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오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가 뭐니? 아까랑 비슷한 계열이죠. 근데 봐봐, 이거 이쁘게 쓰면 f 합성 fx니까 f 안에다가 f를 집어넣은 다음에 빼기 fx에 제곱하고 얘는 k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당연히 치환해야 돼. 왜? fx 안에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100% 랩을 치환입니다. 100%. 이거 그린 다음에 제곱하고 그린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fx 안에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무조건 치환이야. 무조건. 그래서 내부에 있는 fx를 치환해야 돼요. t로. 일단 잘 봐야 돼. 그럼 난 내가 찾고 싶은 건 x야. t가 아닙니다. 치하고 나면 얘가 뭘 받게 되면 ft 빼기 t의 제곱은 k거든. 그럼 넘겼으면 ft는 t의 제곱 더하기 k야. 그러면 지금 x자리에 t가 들어갔기 때문에 t가 x야. t가 가로입니다. 그럼 얘를 내가 해석하면 y는 ft, y는 t제곱 더하기 k, 이 친구의 교점과 교점의 t좌표와 이 친구의 해와 같은 말인데, 그러면 y는 ft랑 y는 t제곱 더하기 k의 교점 이 t인데, 그래프 쓰려면 지금 t의 x가 t로 봐야 돼. t로 봤을 때 y는 ft, 이게 y는 ft, 얘랑 y는 t제곱 더하기 k니까 이거 2차 함수거든. y는 x제곱 더하기 k니까 이 친구는 꼭점이 0,k야. 그러면 뭐 이런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친구, 얘가 위아래로 움직여야 돼.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형태인 거란 말이야. t가 x로 봐야 됩니다. 오케이? 봐봐. 그럼 만약에 이렇게 t가 0일 때 볼까? 만약에 k가 0일 때 볼까? k가 0이라 볼까? k가 0이면 해봐야 돼. k가 0이라 해볼게. k가 0이면 y는 t제곱이니까 0,0이 꼭점인 거고, 제일 쉬운 걸 보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름 사지. 이렇게 생겼지. 해보는 거야. 지금 k가 문자기 때문에 k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바뀐다면 k를 제일 쉬운 걸 하나하나 해보면서 뭔 소리인지 눈치를 까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게 k가 0이니까 k가 0일 때 해봤더니 요 모양 나와요. 00 지나고 24 지납니다. 맞아? 그럼 그때의 해는 뭐야? 그때 t는 뭐야? 지금 00과 지금 얘랑이 교점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교점이니까 0이랑 2지. 이때 k가
0일 때 t를 찾으면 얘가 지금 0 또는 2거든. 맞아요? 0 또는 2라고 했어. 다시 돌려야 돼. 그러면 0 또는 2일 때,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서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t가 0일 때랑 t가 2일 때 해봐야 된단 말이야. t가 0이라는 건 fx는 0. 바꿔놓으면 지금 t가 0일 때 보면 y는 fx는 0이니까 y는 fx랑 또 y는 0과의 교점을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 2면 y는 fx랑 y는 2와의 교점을 말하는 거야. 근데 t가 왜 0분이에요? 뭐라고? t가 왜 0분이에요? y는 ft랑 y는 t제곱 더하기 k의 교점이 해지. 그게 t란 말이야. 맞아? 근데 지금 내가 k가 0때 해봤어. 그러면 지금 k가 0때는 이게 0 넣었으니까 이게 y는 fx지. y는 x제곱, 그 다음에 fx. 교점이 뭐 나왔어? 이 두 개 나왔지 이렇게. 이거 x가, t가 뭐야? 교점 x가 그리고 0이랑 2잖아 지금. t. 그때 t. x를 알아야 돼, x. 그러면 지금 0이랑 2에서 교점 갖는 거 맞아? 저기 얘가 0이랑 2잖아 이렇게. 저 그러면 원래 그러면 결국은 t가 0이라는 소리는 fx는 0, y는 fx랑 y는 0의 교점이 내가 찾고 싶은 해야. 그럼 y는 0은 이게 y는 0이란 말이야. 이게 y는 0. y는 2는 이게 y는 2야. 교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안 되죠? 그러면 해보니까 뭐 이런 식이거든. 여기서 t가 발생할 거 아니야. t가 이렇게 뭔가 나오겠지, 뭔가. k에 따라서 t가 뭔가 발생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만약에 이렇게 t가 한 개가 나왔다면 t가, 그럼 이제 y는 t와의 교점이 두 개니까 다음처럼 생기면 교점이 두 개니까 딱 맞지? 이런 상황을 요구하든가, 혹은 얘가 이렇게 두 개야. 그럼 이제 y는 별, y는 네모, 그럼 교점 두 개죠?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 나오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다시 잘 봐.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했어? 0인 걸, 0이 아닌 걸 확인했어. 다시 풀어. K가 음수라고 해보자. K가 마1이면 한 칸 밑으로 내려갔지 이렇게. 지금 기준 얘가 지금 얘가 K가 0일 때야. 한 칸 내렸어. 그럼 얘를 마이너스 1 한 칸 내리면 어떻게 돼? 한 칸 내리면 얘가 한 칸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 교점이 어떻게 돼? 한 칸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한 칸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렸다. 큰일 났다. 다시 그려야 돼. 이런 식이라서 한 칸 내려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교점이 여기로 옮겨집니다. 더 올라가면 이렇게 1로 이렇게 올라가면 교점 안 생길 수도 있고, 올라가면 잡을 수도 있겠지. 이런 데 교점 생기겠지. 봐봐. K가 마이너스 1일 때 해볼게. K가 마이너스 1이면 0, 마이너스 1이 0, 마이너스 1이 꼭점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러면 지금 얘가 교점이거든? 얘를 교점을 찾을 필요는 없어. 찾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K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그때의 T란 말이야. 얘 별이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별이야. K가 별 나왔어. K가 아니라 T가. 맞아요? 근데 별은 뭐랑 뭐 사이야? 지금 2랑 4 사이의 별이지 이렇게. 오케이? 그럼 다시 돌려주면 T가 일부러 안 찾는 거야. 다시 돌려주면 fx는 T 별 얘 해. y는 fx랑 y는 별의 해거든. 그러면 y는 별이 가로선인데 얘가 어디에 있냐라는 건데 어디 있어? 2랑 4 사이니까 여기 사이에 있어야지 이렇게. 이게 y는 별이지. 교점 몇 개야? 두 개. 이런 상황을 원한다고. 아, K가 마이너스 1 같은 상황을 원하는구나. 이해돼? 오케이? 다시
다시 똑같은 상황이야.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더 들어간다 이렇게 꼭점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또 그때 여기가 별일 거거든. 맞아요? 그럼 또 아까 똑같은 상황. 즉 별이 t인데 한 개 나오면 한 개고 그게 2랑 4 사이에 있다면 다시 가설을 만들었을 때 교점이 항상 두 개니까 내가 원하는 K가 나온단 말이야. K는 마1, 마2, 마3, 마4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언제까지 될 거냐? 그럼 쭉 내려가면 언제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 언제까지? 여기까지겠지? 더 내려가 버리면 교점이 안 생기잖아. 즉 4,2를 지날 때가 마지막 K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K는 마1, 마2, 마3 다 되는데 언제까지냐면 이 점을 지날 때까지. 4,2를 지날 때까지. 그러니까 4,2 지나면 K가 얼마야? X가 T야. 그러면 2는 16 더하기 K니까 K는 마14지. 그럼 4,2를 지날 때 K가 마14야. 마14가 되면 K가 마14가 됐어 이렇게. 그러면 그때의 T가 얼마냐면 T가 4야. 미안, T가 4죠 이렇게. 그럼 T가 4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T가 4니까 Y는 fx랑 Y는 4의 교점이니까 이때는 교점이 몇 개냐면 한 개지. 안 되네. 그럼 마14도 안 돼. 언제까지 하면 K는 마13까지 한 소리예요. 마13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T가 여기 발생하고 2랑 4 사이니까 돌렸을 때 교점 2개. 그럼 여기까지가 교점 2개인 거고 그럼 마1부터 마13까지는 다 되는 거라고. 이게 음수일 때 해본 거지. 이제 양수일 때 해봐야 되거든. 그럼 일단 답은 13개 확보니까 답은 3, 4, 5 셋 중에 하나 일단. 다시 K가 1일 때 해볼게. 다시 이제 K가 1이야. K가 1이면 K가 이렇게 걸려있거든. 걸려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얄쌍해지지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만나면 두 개 만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K가 1일 때 이게 어떻게 만나는지 얘랑 얘랑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하니까 이러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접하는지 안 접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K가 1이면 이거 Y는 T제곱 더하기 1인데 얘가 이 친구의 해는 지금 Y는 fx에 이 친구의 해는 Y는 2x야. Y는 2x, Y는 2t랑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인지 봐야 된다고. 지금 어떤 관계 있는가? 연립해보면 꼬라지가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뭐란 소리야? 이거 중근 접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K가 1일 땐 다음처럼 접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접할 건데 그럼 이 위에는 안 만나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K가 1 이상은 K가 2가 되는 이게 K가 2일 때 K가 2, 3, 4 교점이 안 생기니까 해가 안 나와. 그래서 K가 1 이후로는 의미가 없어. 이 뒤는 다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럼 K가 1일 때만 확인해보면 되는데 지금 K가 1일 때는 이렇게 접하거든. 그럼 그 친구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렇게 발생하겠지만 그 친구는 T가 네모가 나오는데 그 친구의 범위가 1과 2 사이란 말이야. 그럼 얘로 다시 Y는 네모를 만들었을 때 교점이 한 개밖에 발생 안 해요. 즉 T가 0과 2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한 개고 2랑 4 사이에 있어야 교점이 두 개였잖아. 안 돼요. 되는 게 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내가 더 높죠. X가 1, 2, 3, 4 Y가 3, 4, 5, 6입니다. F는 X에서 Y로 G는 Y에서 X로 갑니다. 둘 다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문제네요. 두 개의 교집합 친구들은 항상 잘 만족한데 교집합은 뭐랑 뭐가 있어? 3, 4가 있습니다. 3, 4는 얘를 만족한대. 즉 F3 빼기 G3은 1이란 소리고 쓰고 가 이렇게. 뭐가 구해지면 항상 쓰고 갑니다. 교집합들은 얘를 만족한대. 그저 3, 4야. 그럼 써. 항상 식을 써놔야 보입니다. 안 쓰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얘는 G에다가 F3을 합성하면 1이래. 그렇구만.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지. 1대1 대응이 핵심 조건이겠지. 봐봐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F는 X에서 Y를 가는데 1, 2, 3, 4에서 3, 4, 5, 6으로 간다. G는 Y에서 X로 가는데 3, 4, 5, 6에서 1, 2, 3, 4로 간다. 근데 지금 합성돼 있지? F 갔다가 G 가고 있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쓰고 싶은 건 여기다가 G를 합성한 형태로 가지고 놀고 싶다는 소리거든. 여기다가 이렇게 G를 합성한 형태 가지고 얘를 가지고 놀고 싶다는 소리야. 그러면 F도 결정, G도 결정 될 수 있겠지. 그럼 F3 1이니까 3이 어딘가를 가서 3, 1로 가야 돼 결국은. 근데 준 게 뭐냐면 F3 빼기 G3은 1이고 4 빼기 4도 1이거든. 그러면 얘가 결정되면 얘가 결정, 얘가 결정되면 얘가 결정이야. 그러면 지금 F3은 얘는 지금 어디를 갔다가 만약에 3이 3으로 가면 1로, 3이 4로 가면 1로, 3이 5로 가면 1로, 3이 6로 가면 1이거든. 그죠? 이 말이 그 말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결국은 주인공이 3이야. 얘는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6로 갈 수도 있지. 그러면 4번 풀면 끝납니다. 1대1이래. 1대1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하나씩 일일이 해볼 겁니다.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해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나도 해석했어. 그럼 3을 알면 F3 알면 G3 알 수 있고 F4 알면 G4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거 뭔 소리냐면 F에다가 3 넣으면 G 갖다가 집어넣으면 1이래. 그럼 얘는 여기 어디를 거쳐서 여기 가야 된대. 그럼 주인공이 3이란 소리야. 그럼 이면 들어놓고 여기서 뭐 하면 돼? 4번 풀면 됩니다. F3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4번 풀면 끝나요. 케이스 1 1로 가자. 그럼 조건 잘 봐야 돼. 3이 3으로 갔어. 그러면 G3은 어디로 가야 돼? 1로 가야 돼. 그래야지 F에다가 3 넣은 거 간 게 1로 가잖아. 맞죠? 케이스 1인데 3이 3으로 갔어. 3은 1로 가야 돼. 그죠? 여기 됐나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F3 빼기 G3이 1이거든. 맞아요? 그럼 F3이 3이면 그러니까 얘가 3이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 돼. 그럼 이렇게 2로 가야 돼. 삼순이? 삼순 아니라고. 그래서 케이스 1 안 돼요. 다시 케이스 1 내가 3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3이 3이면 G는 3, 1이 가야지 다를 만족한단 말이야. 근데 F3과 G3 1이라는 건 F3이 결정되면 G3이 결정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3이면 반드시 2야. 그럼 F3이 3이면 G3이 2란 말이야. 아니 2. 안 되죠? 3은 1로 갔는데 2로 갔잖아. 안 돼. 이렇게 몇 번을 풀면 된다? 4번 풀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3이 4로 간다 해보자. 그러면 4는 1로 가야 돼요. 맞죠? 3이 4로 가면 4는 1로 가야 다를 만족.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 3이 3이면 G3은 3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거 됩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그 다음 조건 봐야 되는데 지금 G4가 1이야. 얘가 1이라고. 그냥 어디로 가야 돼? 2로 가야지. 이거 없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항상 이제 조건 계속 이어쓰기 하는 거야. 3이 4로 가면 4는 1로 가야 돼. 그럼 3이 4로 가니까 G3은 3이야. 그럼 다시 2번 조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4가 1로 간대. 얘가 1이라고. 그럼 얘 2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F4가 2인데 없다고 여기 2가 안 된다고. K3 얘가 5로 할 때 합니다. 그럼 3이 5로 가면 5는 1로 가야 돼. 그죠? 그 다음 얘가 지금 5로 가니까 G3은 4야. 3은 4야. 여기까지 된 거지? 그 다음에 지금 얘를 보려고 하니까 지금 얘의 사값이 없거든? 얘의 사값이 없어. 4가 얘도 없고 얘도 없어. G서도 모르고 지금 얘를 써야 되는데 4가 없어. 얘도 없고 얘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4는 1대1이기 때문에
4 아니면 6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다시 케이스 또 찢어줘. 큰일 날 뻔. 왜 3은 안 돼요? 뭐라고? 왜 3은 1대1이 아니지? 3으로? 네, 이제 4가 다 3으로? 세 번 해봐야 되네. 다시 케이스 2에서 3개나 넣었어. 케이스 3에서 증식을 여기서 4가 봐봐 4가 3이면 4가 3으로 갔어. 이렇게 얘가 3이야. 얘 어디로 가야 돼? 얘 2 가야지. G산 2 가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그럼 자동으로 얘는 이렇게 가야 되겠지. 이렇게 1대1이니까 맞아요? 마찬가지. 거 아니에요, 케이스 중에서? 뭐라고? 맞아요. 더 할 필요 없어. 냅둬 이제. 냅둬. 다시 여기서 얘가 어디로? 얘가 4로 갔어. 이렇게 케이스 3-1 3-2 4가 4로 갔어.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4면 얘가 3이야. 맞아요? 얘 3으로 가야 돼. 이거 되네. 얘도 이렇게 가야 돼. 1대1. 다음에 얘가 5는 안 돼. 1대1 안 되니까 6으로 갔어. 4가 6으로 가면 얘가 6이면 얘가 5야. 얘가 5야. 5 없잖아. 안 되네 이거. 그럼 되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네. 그 다음에 이제 4-1 마지막 걸 해봐야 되냐. 그럼 이제 케이스 4는 뭐냐면 케이스 4는 아까 뭐였죠? 3 갈 때, 4 갈 때, 5 갈 때 요거 해야지. 요거 해야 돼. 요거 3이 6으로 가면 6일로 가고 3이 6으로 가면 얘는 5로 가야 돼. 이거 안 되네. 안 되죠? 지금 3이 6으로 가면 얘가 5로 가야 되는데 얘는 5로 갈 수가 없잖아.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개에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죠? 이 두 개에서 문제를 풀 건데 기억 보자. G5, G6 G5, G6 지금 G5, G6 1, 3 맞고요. 4가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상황 모두에서 기억을 만족합니다. 지금 F5랑 6 보면 더 크죠? F5랑 6 보면 지금 1, 2, 9, 1, 3이니까 항상 G가 크잖아. 두 개의 모든 상황에서 참이에요. 그다음 얘는 G 역함수 4가 3이니까 얘는 G3이 4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사러 가고 사러 가니까 참이네. 그럼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1, 2가 선택 안 했거든. 그죠? 1, 2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1, 2가 갈 수 있는 건 어디로 가야 돼? 4랑 6이죠? 그러면 4랑 6이니까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하는 두 중에 하나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 1, 2 갈 수 있는 건 3 아니면 6인데 3, 6 가든가 6, 3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지금 항상 F1이 F2보다 크대. 그럼 무조건 요거고 이거 마찬가지 얘도 요거거든. 끝난 거야.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 한 가지, 얘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 틀렸어. 전체가 1부터 5까지다. 1대1 대응이다. 그런데 정의역과 치역의 합집합이 1부터 5까지다. A의 원소의 수가 2개 이상. 교집합이 1개거든. 그러면 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건 5개 중에 하나지. 네. 그러면 이 교집합을 1대1 풀어보자. 그럼 이거 풀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똑같을 거기 때문에 곱하기 5하는 게 답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풀었으면 보기에 5의 개수가 아닌 건 답이 아니요? 근데 오해구에서 아닌 게 없네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지. 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케이스 1 1일 때 풀 거야. 그러면 지금 A랑 B인데 1이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제 2, 3, 4, 5를 일단 뿌려야 돼. 이렇게 여기다가 뿌려야 되는데 합집합이 전체니까 2, 3, 4, 5는 여기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래. 남은 게 지금 몇 개냐면 4개거든.
그러면 원소의 개수만 생각하면 남은 원소의 개수가 4개, 0개. 원소의 개수만 생각해. 이 남은 원소 4개를 4개 빵개,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 4개 빵개 총 5번 해봐야 되거든. 되게 번데기 0개 빵, 0개 4개. 그럼 이렇게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4개를 2, 3, 4, 5 안 주고 뭐 2, 3개 주고 2, 3, 2개 주고 1개, 3개 이렇게 주는 거야. 개수 쓴 거야, 개수. 그런데 지금 뭐래? 1대1 대응이거든. 아니 미안, 1대1 함수거든. 그리고 뭐래? NA는 2개 이상이래. 그럼 뭐 안 돼? 얘는 안 돼. 원소 1개 이미 있지. 그럼 이렇게 쓰면 5개. 이건 A가 5개, 이거 A가 4개, 3개, 2개일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지. 봐봐. 이거 보자. 그러면 이거는 1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소를 4개 연계래. 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1번은 A가 1을 갖고 B가 1을 갖는데 4개 2, 3, 4, 5 이거 이 상황이야, 이 상황. 1대1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가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보는 거야. 2번도 마찬가지. 얘 3개 갖고 1개 같대. 이것도 될 수 있을까? A, B가 1, 1인데 3개 1개니까 뭐 2, 3, 4, 5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될 수 없지? 적어도 동수는 이뤄야 될 거 아니야? 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럼 동수를 이루거나 B가 더 많아야 1대 될 수 있겠지? 안 된다고. 그러면 3번과 4번만 하면 되는데, 그럼 3번은 A가 3개, B도 3개야. 근데 A, B가 지금 뭐래요? 이거 1, 1 들어있다? 그럼 2개니까 나머지 2, 3, 4를 여기 2개 주고 여기 2개 주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A만 주면 나머지는 B로 가면 되지. 그러면 2, 3, 4, 5 4개 중에서 A가 될 거 2개 고르면 돼. 2, 3, 4, 5 중 A 10개 2개 고르면 돼요. 근데 순서가 없습니다. 사시 여기에 2, 3이 오나 3이 이거나 똑같지? 그래서 4C라서 6개야. 예를 들어서 2, 3이 오자. 3, 2, 3 똑같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4, 5가 오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얘를 뭐 하면 돼? 1대1 대응으로 뿌리면 돼. 그럼 대응되는 게 몇 가지냐? 그러면 1, 2, 3을 1, 4, 5로 뿌리면 되니까 3팩이겠지? 6, 6에 36. 그래서 K3가 36까지. A, B 1을 가진 상태에서 여기 1개 주고 3개 주면 돼. 그럼 여기서 여기 올 거 1개만 고르면 돼. 4개 중에 1개만 오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1개 고르는 게 4가지거든. 1개 3개니까 여기에 올 거 고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3, 4, 5 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올 거만 고르면 된단 말이야. 4가지겠지? 마찬가지 얘에서 얘를 골라야 되는데 1대1로 고르면 돼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몇 가지? 4가지. 2가 갈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4 곱하기 정확히 말하면 4P 3이에요. 4P 2. 얘는 정확히 말하면 3P 3인 거고. 그래서 여기 올 거 4가지, 얘 4가지, 얘 3가지. 그러면 몇 가지냐면 48가지. 그러면 케이스 1이 36가지, 케이스 2가 48가지. 다음에 케이스 1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네, 저거 대응 다시 설명해주세요. 얘에서 얘, 아니요 저거 3P3 얘네가 얘를 고르고 싶어. 1이 갈 수 있는 몇 가지? 3개요 2가 갈 수 있는 몇 가지? 2개요 1이 갈 수 있는 몇 가지? 1개요. 아 됐어요. 이걸 보는 순간 산기죠? 그럼 산기를 어떻게 찌냐? 항상 분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찢죠? 이렇게 찢으면 1 플러스 x y분의 z. 이렇게 찢으면 마찬가지 z분의 x 더하기 y 플러스 1이니까 산기 치면 되겠죠? 실수 xy에 대해서 p면 q가 충분이지만 p는 아니래. 그럼 p가 q에 포함되지만 같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포함되지만 Q가 더 커야 돼. 기억은 그냥 P는 X, Y는 0이야. 그렇구만. Q는 절대값이니까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거? 제곱해야지. 양변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EXY는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합비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 지우고 보면 x, y는 절대값 x, 절대값 y 합쳤으면 다음처럼 되겠지. 이게 q란 말이야. 그러면 x, y의 곱이 0이면 q 만족하지. 그런데 얘는 0, 둘 중에 하나가 0뿐만 아니라 이게 뭔 소리야? x, y의 곱이 x, y는 절대값 x, y라는 건 이거 무슨 소리야? X가 0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는 소리야. 0도 되지만 x, y의 부호가 같으면 된다. 뿔뿔 남아. 같을 거란 말이야. 이 때문에 더 크지. 참이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쁘게 바꿔줘야지. 대충 숫자 넣어보니까 같은데요? 이지라면 딱밤 맞아야 돼. 뺀지 악마한테 손톱을 하나씩. 그래서 니을 보면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면 q 다음처럼 되어 있죠. 4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되게 쉬워. x가 2보다 크고 그리고 y도 2보다 크면 당연히 부등식의 합에 의해서 이거 가로로 더해버리면 x 더하기 y는 무조건 4보다 크니까 얘는 그냥 참이란 말이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이거 x 더하기 y가 요거 즉 얘이면 얘가 참이냐를 봐야 되는데 3일까 아닐까? 봐봐. 그럼 일단 얘이면 얘인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 봐봐.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증명하기 어렵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 그냥 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일단 봐봐. 참거짓인데 일단 이걸 하지 않더라도 봐봐. 둘 다 2가 크대. 그럼 합이 크냐 곱이 크냐? 음수가 아닌 이상 항상 곱이 커. 그죠? 참이라 생각해도 돼. 근데 정확한 증명을 하자면 이용 자명한 거니까 정확한 증명을 하자면 넘겨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부정방정식처럼 증명하고 있는데 x가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x를 묶었으면 x 곱하기 1 빼기 y입니다. 그럼 뒤에 y를 없애기 때문에 1 빼기 y 써주고 y를 없애려면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y 마일이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1 그냥 들었다. 다시 상관없어. 숫자 바꿔주면 됩니다. 마일 뿔1 넘기면 마일 넘겨주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만 보이면 돼요. 근데 지금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잖아. 그러면 x 빼기 1은 1보다 크고 y 빼기 1도 1보다 크지. 그럼 둘이 곱하면 당연히 1보다 큰 거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증명한 겁니다. 증명된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보이면 되면 여기까지만 증명하면 필요도 된단 말이야. 필요가 안 되는 걸 봐야 되니까 즉 얘 포함되는 거 확인했어. 이게 안 되는 거 확인해야 돼. 즉 Q가 P보다 크다는 걸 확인해야 돼. 그러면 야 둘 다 이보다 커야만 얘를 만족할까? 즉 얘는 되지만 얘 안 되는 거 걔는 더 크겠지. 그러면 뭐 이쁘게 만들면 되겠죠? 뭐 하면 될까? 1보다 작고 1보다 큰데 더한 거보다 곱한 게 더 크게. 그럼 뭐 2분의 3 8 이딴 거 하면 무조건 곱이 큰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포함되지 않는구나. 얘 때문에 얘가 크구나. 즉 P가 그러니까 주황색까지만 가면 P가 Q에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지금 충분히 안 된대. Q가 커야 된대. 그럼 Q가 크려면 얘는 되지만 얘 안 되는 거 하나쯤 찾아주면 된다고. 디귿 봐봐. 야 P는 간단한 소리야. 뭐 하면 돼? 양변을 제곱하면 이뻐지지? 양변 제곱하면 x제곱 y제곱 2xy
끝났대요.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y. 뭔 소리야? xy는 0보다 크나왔다가 p지. 맞아요? q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 손. 얘는 되게 중요해요. 봐봐. 잘 봐. 야, 절대부등식에 대한 증명은 절대부등식의 대다수의 증명은 완전 제곱식입니다. 저걸 x 플러스 y를 다시 절대부등식의 거의 대부분의 증명은 완전 제곱식 바꾸면 끝나요. 예를 들어 볼게. 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가 항상 0보다 크다 같은 거 증명하래. 이거 증명 어떻게 하면 돼? 완전 제곱식 만들면 끝나지? xy가 실수일 때 얘는 항상 0보다 크다 같죠? 맞아요? 예. 다시 x제곱 xy y제곱이 항상 0보다 큰 같은 거 증명하지. 증명 어떻게 하죠?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바꾸죠. x제곱 xy 뒤에 뭐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야?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바꾸려면 가운데에 절반 제곱 필요하니까 4분의 1 y제곱 있으면 돼. 그럼 잘랐었으니까 4분의 3 y제곱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y의 제곱 4분의 3 y제곱. 즉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세요. 야, 이거 바꿨고 완전 제곱식의 하로 바꿨죠? 이게 제일 기본인데 그럼 이제 되게 잘 나오지만 우리가 까먹는 게 뭐냐면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잘 나오는 거야. 봐봐. 까먹었거든 이미. 까먹었어. x제곱 y제곱 z제곱 기억나?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이거 기억나냐고? 2분의 1 이거 뭐야 이거? 2분의 1 x 2분의 1 x 빼기 y의 제곱 y 빼기 z의 제곱 z 빼기 x의 제곱이죠? 맞아요? 이거 기억나? 기억나? 얘 변종이야. 지금 q가 뭔지 증명하래. q는 다 넘겼으면 x제곱 y제곱 더하기 1 빼기 xy 빼기 x 빼기 y 다음 친구가 항상 0보다 큰 같은 거 증명하지? 이해라고. z자리에 뭐 넣은 거야? z자리에 1 넣은 거야. 와. 이거 2분의 1에 x 빼기 y제곱 와 y 빼기 1의 제곱 이거 어떻게 x 빼기 1의 제곱이야. 이거 그냥 암기인 거. 암기인 게 아니라 얘는 책에 있잖아. 얘가 책에 있다고. 그런 책이 있죠. 얘가 책에 있는데 1 넣은 거잖아. z 1 넣은 거잖아. 이걸 발견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지?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분식의 가장 기초란 말이야. 완전 제곱식 바꿔보자. 근데 아무것도 안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생김새를 보고 결정하는 건데 이런 친구들은 절대분식이 공식이란 말이야. 공식으로 바뀔 수 있는가를 봐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공식 세 개짜리 공식밖에 없잖아. 안 보이지? 그러니까 푸는 거라고. 그래서 Q는 해가 모든 실수예요. X, Y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다 맞지? 얘는 그냥 절대부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다 포함되어 있겠지.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니까 무조건 포함되어 있죠? 참인 겁니다. 이런 증명 틀리면 이제 수업을 안 들은 거예요. 아니면은 야, 절대부등식의 증명은 뭐라고 항상? 절대부등식의 기본 증명은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끝나요. 전개해. a 제곱 x 제곱 a 제곱 y 제곱 b 제곱 x 제곱 b 제곱 y 제곱 끝나갔습니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배의 ab xy 그러면 같은 거 지우고 나서 다 넘겨버리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증명하지.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다 이거라니까?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 바꾸면 끝난다고. 그럼 이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 앞 뒤잖아. 그럼 얘는 ay 빼기 bx의 제곱이니까 증명이 끝난 거지.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등호 조건. 등호 조건은 완전 제곱식이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ay 빼기 bx가 0이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ay는 bx예요. 난 얘가 안 헤어지기 때문에 a, b랑 x, y, b가 같다고 쓰는 거지만 기본은 요거죠. 이 증명을 못하면 맨멜이 맞아야지. 그럼 얘를 사용해서 얘를 풀 거니까 집어넣어야지. 그럼 이제 뭐가 되면 돼? a가 뭐가 되고 a, b가 뭐가 돼야 돼? 이 모양을 그대로 쓰려면 a가 뭐가 되고 a가 x고 b가 1이고 a가 x b가 1 y가 y 잉? 그대로 넣을까? 항상 X가 Y가 3. 항상 제곱이니까 x제곱 1의 제곱 y제곱 4의 제곱 보면 x제곱 1의 제곱 x제곱 1의 제곱 x 더하기 1 y제곱 4의 제곱 y제곱 4의 제곱 y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항상 쓴다겠죠? 그럼 여기 모양 만들어졌고 모양 만들었고 64야. 그러면 64는 하나 같아요. xy 뿔 4의 제곱. 뭐 어떠한 제곱한 게 6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다음 친구는 마8과 8 사이에 있다. 4 빼주면 x 곱하기 y는 마12랑 4 사이에 있다. 그럼 최대값은 xy가 4일 때가 최대겠네. 등호는 언제냐? 난 어떻게 외운다겠냐? 나 어떻게 외우냐? 등호는 내가 다음 두 개의 b 같을 때 x 대 1은 y 대 4일 때 나 이렇게 외운다겠죠? 그래서 y는 4x일 때가 최대를 갖는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xy는 4인데 y가 4x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y가 4x제곱이 4니까 x는 뿔마 1. 그럼 그때 y는 세트로 뿔마 1이야. 양수라고 되었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아니 4다. 그래서 얘일 때 최대를 가져라 푸는 건데 기본기 3절 3일에 코시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